광주과학고에서 어렵기로 소문난 물리 시간. 학생들이 술렁이기 시작하는데 조창웅의 표정엔 전혀 흐트러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일반 고등학교 물리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문제였다. 네, 저거 좀 많이 복잡해요. 심하게 복잡한 거예요. 심하게 복잡한 거예요? 이 문제의 답을 얻으려면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양자역학의 기본 과정, 미분 방정식을 완전히 이해한 다음 에너지와 양자수의 관계를 정리해내야 한다. 아직 문제 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한 학생이 도전해봤지만 실패했다. 아니 저기 조창웅이 자신 있게 나섰다. 에너지는 하뮤라고 이렇게 우선 문제풀이에 필요한 기본 개념부터 정리한다. 합압에 되니까 여기에서 이걸 여기에다가 이 파이를 나눠주고 다시 여기에 이 파이를 곱해주면은 이것이 하바가 되고 이것이 오메가가 되니까 하바 오메가가 됩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식을 유도할 수 있냐면 에너지는 하바 오메가인데 이것이 곧 2n분의 하바의 k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걸 분산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창웅이는 문제만 푸는 게 아니다. 마치 선생님처럼 설명과 해석이 곁들여진다. 하바 제곱. 이때 어떤 식을 얻었냐면 우리는 사인 오메가 t 푸사인은 알파 사인 KL이 되죠. 8분이 넘도록 풀이가 계속됐다. 그러면 이거 전체가 0이죠. 푸사이가 전체가 0이에요. 아무 데도 입자가 존재할 수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루트 2분의 L에 사인 L분의 N파이 X 이러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나 보충 있으십니까? 문제를 푸는데 걸린 시간은 9분 15초. 공식을 이해하고 그 공식을 응용할 줄 알아야 가능한 일이었다. 잘 풀었습니다. 보면은 에너지가 이런 양자수에 의존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계 조건에 대한 개념이나 또는 이런 정상파에 대한 이 파동함수의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파동함수를 유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잘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여기가 고등학교 수준을 뛰어넘는 놀라운 물리 실력. 수학과 과학의 실력파 학생들이 모인 이 학교에서 창웅이는 전설 같은 성적을 만들어냈다.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 만점이 처음에 나왔습니다. 물리 만점. 그 쌤이 우리 학교에 7년 동안 근무하면서 만점은 한 번도 이렇게 나온 적이 없는데 만점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그 쌤이 거의 기절할 정도였어요. 창웅이고요. 창웅의 100점은 만점을 받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학생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 점수였다. 물리 여기 보면은 2.15인데요. 2.15 성적이나 이쪽에 보면 또 물리가 또 있습니다. 2.29. 이것은 1등을 하더라도 아주 탁월하게 1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적은 보통 나오기 참 어려운 성적이죠. 타이밍이 안 맞았는지 모르겠어. 김석관 몸치 크네. 어떻게 공부하면 과학고에서 물리를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여기는 학교 안에 마련된 개인 자습실이다. 이 학교는 전교생에게 교실 외에 자습실 자리를 하나씩 배정해주고 있다. 밥 먹고 이제 좀 쉬다가 밤 6시부터 11시 반까지 여기서 자습해요. 창웅이 책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물리 관련 책들. 기본 개념서에서 분야별 서적까지 다양하다. 대학 물리학이라고 해서 이제 보전역학, 전자기, 파동, 현대물리 그렇게 이게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교재이고 현대물리를 보고 싶다면 이렇게 바이저 이런 전공 책을 보기도 하고. 전공책이에요 이게? 예. 창웅이가 보고 있는 책들은 대부분 대학 과정에서 공부하는 전공 서적. 이 중엔 원서들도 있다.
일반 고등학생이 사용하는 참고서나 문제집은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자연 현상을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학문이잖아요. 화학도 실제로 보면 물리의 양자역학을 기본으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응용된 학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가장 기초적인 그런 자연 현상을 탐구하고 또 그걸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물리가 마음에 들어요. 오후 6시부터 자습실은 옆자리 친구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다들 자신의 계획에 따라 공부에 열중한다. 창홍이는 우선 그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려운 대학 교재로 관련 부분을 심화학습한다. 그는 책 내용을 연습장에 쭉 정리해 나간다. 물리 수업 시간. 창웅이가 다른 학생들과 조금 다른 점은 필기를 열심히 한다는 점이다. 전자 오름과 원자가 이름이 있어서 선생님이 칠판에 적으면서 설명한 내용을 그림이나 도표까지 그대로 옮겨 적는다. 수업 시간에 창웅이는 무척 바쁘다. 그럴 때 이렇게 하는데 쉬는 시간은 말 그대로 머리를 식히는 잠깐의 여유 시간인데 창웅이는 뭔가 열심히 적고 있다. 방금 전 수업 시간에 필기해 놓은 내용을 요약한다. 연습장에 이렇게 써놓고 하면 나중에 가서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정리해서 붙여놓으면 보기도 깔끔하고 나중에 요약돼 있는 것만 보면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이니까. 요약본을 만들면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때 외워야 할 공식이나 개념들도 정리하는데 창홍이는 이런 작업을 수업 직후 쉬는 시간에 바로 해버린다. 수업 시간 지나고 한 일주일 뒤에나 책을 다시 펴보면 그게 아예 머릿속에서 사라지잖아요. 사라지기 전에 미리 조금만 투자해서 남겨놓으려고. 사실 요약 정리를 잘 하려면 우선 수업을 잘 들어야 한다. 수학 시간,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며 필기를 하고 있었다. 창웅이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 창웅의 필기 방식이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른 친구들은 선생님 말씀을 그대로 적어놓지만 창웅이는 수업 내용을 개념화시켜 새롭게 정리한다. 이것은 조창웅의 지난해 물리 노트다.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혼자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다. 주제에 따라 큰 제목, 소제목을 나누고 항목을 세분화시켜 수업 내용을 분류해 적기도 하고 각종 도표나 그림들을 첨부해 이해가 쉽게 되도록 만들었다. 마치 하나의 참고서 같다. 이거는 물리 그때 전문성 하면서 정리했던 건데 창웅이는 현대물리학 대학 교재도 이렇게 정리했다. 문제를 풀어서 대학 문제집에서 보는 그런 문제집처럼 이렇게 직접 풀이를 다 썼거든요.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그렇게 노트 정리 열심히 했거든요. 뭐 수학을 예로 들자면 남들은 다 수학 푸는 시간 아까워서 연습장에다가 대충 풀고 버리고 그냥 끝내지만 저는 그러지 않고 한 문제라도 일단 한번 풀어보고 연습장에 잠깐 풀어보고 그게 맞다 싶으면 또 제 나름대로 이렇게 답안지 보면 나오듯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1번 뭐 2번 이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정리해 나가고 또 틀린 게 있다면 왜 틀렸는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그렇게 꼼꼼히 정리하니까 그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창웅이가 정리해놓은 노트는 친구들 사이에서 큰 인기다. 창웅이는 원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냥 다 빌려준다. 한라복사 했어요.
네, 집에 프린터로 칼라 복사했어요. 콜라부터 사사했어? 네. 이거 하나도 안 놓치고 다 적으니까 글씨도 깔끔해서 보기도 좋고 그래요. 기본적인 내용까지 다 있어서 처음 보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제 거는 그래도 공부를 해야 좀 이해가 될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시험 기간 되면 애들이 다 창웅이 거 책 돌려보면서 정리해요. 창웅의 이런 공부 습관은 언제 어떤 계기로 만들어진 것일까? 초등학교 시절 공부보다는 피아노를 잘 치는 피아니스트 지망생이었던 창웅이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사춘기를 맞이한다. 초등학교 5, 6학년 때 사춘기를 겪으면서 그때 많이 힘들었었는데 뭐 여자친구 사귀고 그런 거. 내가 저랑 되게 부딪혔던 것 같아요. 이게 내 잔소리가 다 싫은 거야. 이제 그때 피아노 선생님한테 지나고 나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엄마의 엄마도 소리만 해도 얘가 아마 경기를 일으킬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질풍노도의 시기를 맞았던 창웅의 중학교 성적은 꽤나 우수하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 모든 과목을 어머니가 스스로 공부를 하셔요. 창웅이가 놀랄 정도로 공부를 하시니까 창웅이가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우수한 학생인데 어머니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하시니까 더 긴장해서 공부하고. 옆에서 싫다는 거 강제로 끌어가면서 그렇게. 진짜 싫다는 거? 예. 싫다고 그랬어요, 공부할 때?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할 때? 아니 공부 좋아하는 애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럼 공부 습관이 안 들었는데 엄마가 잡아주셨다는 얘기네? 예. 여기가 창웅이 방이거든요. 사춘기 방황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중학교 입학할 무렵 창웅이 공부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모든 문제집을 어머니가 직접 골라 사온다. 여러 개를 비교해서 골랐다고 한다. 이것도 이 국어도 제가 샀던 건데 되게 자세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댓글이 많이 달려 있잖아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잡다하게 널려 있으면 시각적으로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좀 정리가 한눈에 보기에 딱 깔끔하게 잘 돼 있는 거, 아이가 봤을 때 눈에 쏙쏙 들어오는 거.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연도별로 정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그 창웅이가 문제를 풀면 채점은 어머니 담당.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도 어머니였다. 창웅이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 공부 습관을 길렀다. 이런 말들은 아이들이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채점을 하잖아요. 하면은 틀린 거는 저는 기억을 해요. 근데 본인은 모르더라고요. 틀린 걸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한 2번, 3번까지도 똑같이 본인 틀린 답을 말하더라고요. 근데 차 안에 가면서도 저는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제 운전하고 학원 태우러다 주고 그러다가도 틀렸던 걸 제가 기억해서 이걸 물어보면은 본인 엄마는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있냐 그래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채점을 하고 아이한테 물어보고 그러다 보면 제가 그걸 암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날 때마다 문득문득 지날 때마다 틀렸던 걸 생각이 나요. 너 이거 어땠어? 하고 물어보면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요령이 생긴가 봐요. 그래서 문제들을 틀린 것을 이렇게 다 오리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난 뒤 창웅이가 스스로 오답 노트를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되자 어머니는 이제 손을 떼야 되겠다고 판단한다. 그것은 어머니에게도 창웅에게도 하나의 실험이었다. 이제 네가 알아서 해봐라 했더니 아이가 엄마 그러면 나 오늘 뭘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네가 과목별로 어느 정도 네가 숙지가 됐고 알고 있는지 한번 프로테이지를 써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영어, 수학 그런 과목 같은 경우는 80%, 90%, 뭐 암기 과목 같은 것들은 40%, 50% 이렇게 쭉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일 잘 된 과목하고 제일 안 된 과목을 하루에 하자. 이렇게 2개를 이런 식으로 계획표를 짜게 했어요. 오늘은 수학이 잘 됐다면 수학하고 도덕 이런 식으로 과학하고 미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획을 표를 이렇게 짜보자 했더니 본인이 이제 그렇게 알아서 하더라고요. 마음 먹고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다고 막상 생각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필기는 별로 안 하던 상태였고
칠판을 보자니 또 쓰여진 내용도 별로 없는데 선생님 말씀 잘 드려야겠고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서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이 변화는 중학교 2학년 여름에 생긴 일이다. 아예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도 않고 계속 선생님만 봤는데 그때부터 바로 정말 길다 그런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평소에는 몇 마디 안 하시던 것 같던 선생님이 눈을 마주치면서 제대로 듣다 보니까 무지 많은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눈을 맞추고 수업을 듣다 보니 공부해야 할 것들이 보이고 시간이 아까워졌다. 창웅의 수학, 과학 기초 실력은 이때 만들어졌다. 한두 번이 아니고 매 시간 이렇게 뭐 1년 끝날 때까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수업을 하게 되니까 한편으로 이렇게 눈빛이 두렵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정도로까지 좀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들도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은 중요한 요점을 강조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러지 않는 그 설명 속에도 참고적으로 들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쪽에서 소홀히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해력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집중을 하는 학생들은 그런 부분에서도 다른 학생에 비해서 이해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창한 명분이나 대단한 방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창웅이가 엄마의 지원에서 벗어나 스스로 공부하며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간단한 한 가지. 선생님과 눈을 맞추고 열심히 듣는 데서 출발했다.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광주과학고의 하루는 오전 6시 아침 체조로 문을 연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3월. 대부분 새벽 1시를 넘겨 잠자리에 들었던 아이들은 채 눈도 뜨지 못한 상태에서 체조를 하곤 한다. 그래도 2학년이라 학교 생활에 적응한 것일까? 창웅이는 씩씩하다. 체조가 끝난 뒤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기숙사는 분주해진다. 빨리 씻고 수업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일찌감치 말끔하게 씻은 창웅이는 정성껏 머리를 다듬는다. 이건 창웅이에게 아주 중요한 일과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앞에서 수업하시면서 차려입고 오시는데 저희는 그냥 들으면 된다 그런 식으로 대충 입고 가면 그건 선생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예의를 조금이라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영어를 단정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기숙사에서 학교 교실로 건너온 것은 오전 7시가 되기 전. 광주과학고 학생들은 이때부터 오후 5시까지 꼬박 공부한다. 아침 자습 시간. 각자 자신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을 공부하기도 하고 그날 수업을 체크해 예습을 하기도 한다. 무엇을 하든 용납되는 시간이다. 진짜 존재하는 확률이 거기서만 있잖아. 나머지는 없고 그게 약간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게 좀 어렵던데 어떻게 해야 돼? 한 친구가 창웅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를 들고 왔다. 어떤 유한한 깊이 말고 좀 무한한 그런 깊이의 우물을 생각해봤을 때 창웅이는 몇 가지 원리에 대해 언급하더니 풀이 과정을 메모해가며 설명해준다. 질문거리를 가진 두 번째 친구가 줄을 선다. 정답이 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풀이 과정, 개념을 응용하는 과정이다. 창호이가 설명해준 종이를 찢어가는 친구. 네, 자주 물어봐요. 어떤 점 때문에? 일단 아는 것도 많고요. 설명도 굉장히 잘해줘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되겠죠.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면 막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고 그런 분인데요. 창훈이 꼼꼼하게 설명해줘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워낙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알고 있는 데다가 설명도 잘해서 창웅이는 인기가 높다. 설명해주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 스타일이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딱 정확히 핵심을 포인트를 딱 집어주는데 다른 애들이 설명할 경우 막 흐지부지하게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딱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습 시간, 쉬는 시간, 때로 점심 시간에도 친구들이 찾아온다. 그럴 때마다 창웅이는 싫어하는 내색 없이 똑같이 친절하게 친구들을 대한다. 여기가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나가면 마이너스. 창웅이는 이것이 또 하나의 공부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다. 이렇게 잡으면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알려주다 보니까 저도 자습할 시간 그렇게 뺏기고 그래서 결국엔 저 할 공부 못 할 때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가르쳐줘서 나한테 남는 게 뭐냐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가끔 가다가 그렇게 물어보는 오는 애들이 저는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걸 애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저한테 막 물어보면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면서 또 제가 생각 못했던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애들 가르쳐주면서 제가 그 하는 공부를 다시 한번 복습해본다 해서 결국은 그게 화끈하게 굳어지는 거니까 저한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해는 안 된 것 같아요. 교사의 입장에서도 잘 모르면은 언제 확실히 알게 되냐면 애들을 가르치고 나면 확실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쳐줌으로써 가끔은 자기가 개념이 정립이 안 됐는데 학생들을 가르쳐 주다 보면 그때 깨닫는 경우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아는 법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쳐 주면은 가장 이렇게 확실히 본인이 아는 어떤 공부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3월 첫째 주. 담임 선생님과 단독 면담이 진행됐다. 창웅이는 올해 2학년이지만 조기 대학 진학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고등학교 과정을 2년 만에 마치고 진학하겠다는 것이다. 창웅이는 좋아하는 물리, 화학 등 과학의 깊이 있는 세계에 일찍 빠져보고 싶다. 최근의 추세로 작년 같으면 76명 중에 56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20명 남았죠. 4반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반 남고 3반은 진학한 겁니다. 그러면 요즘 학생들이 다 진학하려고 해요. 창웅의 1학년 때 전체 성적은 전교 2등. 남들은 3년간 뼈 빠지게 고생해서 갈 걸 저는 더 힘들다고는 장담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1년 반만 하고 금방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룰 수 있는 것도 많겠지만 시간을 번다는데 더 저한테 좋은 기회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대로 큰 굴곡 없이 성적을 유지한다면 창웅이는 올가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누구나 다 아는 노트 정리, 선생님 쳐다보기. 바로 기본에 충실했던 대가다.